며칠 전 동네 시장에서 야채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 박모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인자한 미소로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푸근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요즘엔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 하고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크게 마음을 다쳤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해서 오히려 박 어르신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초반에는 그렇게 좋더니 라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보다 나쁜 인연을 피하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악연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고 더 다정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삶의 리듬이 깨지고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쁜 사람을 초기에 알아보는 결정적 신호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은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면 아무렇지 않게 스며든 악연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소중한 인생이 후회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만 제대로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를 스스로 가려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첫 번째 신호는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몸이 축 처지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 내가 예민한가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가벼워지지만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몸이 무겁고 생각마저 어두워집니다. 얼마 전 동네 지인이신 최영수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유쾌하고 사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군요. 요즘에 사람만 만나면 몸살이 오는 것 같아. 특별히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온몸이 축 처지고 괜히 마음이 허해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분이 평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맨날 세상 탓, 남 탓, 어디 아프다, 힘들다 그런 얘기만 하지. 듣고 나면 나까지 괜히 허탈하고 쓸쓸해져.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갈등이 없지만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옮겨와서 나도 모르게 삶의 의욕을 꺾게 만드는 것이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적, 정신적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쉽게 흡수하고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관계를 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굳이 다투거나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대화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 최근에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뭐였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시 오래된 인연을 끊는 것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행복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소중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최영수 어르신도 결국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괜히 의리 지킨다고
매번 만나지 않기로 했어. 대신 마음 편한 사람들과 더 자주 웃기로 했지. 하시며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늘 내 말에 반박하고 대화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늘 내 말을 반박하고 대화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꼭 한마디 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처음에는 그냥 의견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나중에는 대화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또 반박당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설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 동네에 사는 김정호 어르신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즘 만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말끝마다 꼭 뭐라고 해. 내가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빠졌다고 했더니 그 나이에 무릎 다 망가진다고 하고 손주 얘기하면 요즘 애들 다 버릇없어라며 툭툭 끊더라고. 그래서 한참 같이 웃었지만 금방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셨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넘기는데 매번 그러니까 내가 말문이 막혀. 점점 만나는 것도 꺼려지더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늘 논쟁이나 반박으로 끝나는 관계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고 심리적 피로를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깊숙이 파고들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사람 자체를 피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반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고 가볍게 받아넘기는 것. 이게 내 에너지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반박을 받아치려고 들면 대화는 끝이 없습니다.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좋은 기억도 남지 않지요. 혹시 그러면 괜히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에 휘말리지 않고 담담히 넘기는 태도가 더 성숙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결국엔 상대도 더 이상 공격할 힘을 잃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60대 이후의 삶은 남과 싸우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하루 종일 마음을 다치기보다는 내 생각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김정호 어르신도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괜히 반박하는 친구랑은 멀찌감치 거리를 둘 생각이야. 말없이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과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100번 낫지. 이제 늘 반박하는 사람의 신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돈 문제를 너무 쉽게 꺼내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며 다가와서 투자 얘기를 하거나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젊었을 때보다 수입이 줄고 자산이 고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이웃에 사는 문정의 여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한테 너무 섭섭했어요. 남편 병원비로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고민 끝에 도와줬죠. 그런데 돈을 받은 뒤로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나중에는 전화를 아예 안 받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더니 문 여사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도 못 돌려받았죠. 그 돈보다도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사람 정이 떨어진 게 더 아프더라고요. 이처럼 돈이 개입된 순간 아무리 좋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서로 간의 기대와 책임, 신뢰가 엇갈리기 쉬운 부분이지요.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마음의 빚까지 함께 안게 되기 때문에 돈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외에는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 정 꼭 도와야 할 상황이면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 문제를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평소 태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평소 나와 함께한 시간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돈 얘기를 꺼내기 위한 계산이었는지를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너무 차갑게 끊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정의 여사님처럼 마음을 열어 도와준 뒤 상처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내 삶과 평온이 무너지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긋고 마음의 짐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덧붙이자면 60대 이후의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평생을 일하며 쌓아온 노력이고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무너지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내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거래에 관해서만큼은 언제나 냉정하셔야 합니다. 문정의 여사님도 결국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젠 돈 얘기하는 사람과는 말도 아예 안 섞기로 했어요. 대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말없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과 자주 웃으려 해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돈 문제로 관계가 망가지는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만 먼저 보이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고 이야기도 잘 통하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자꾸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방식이 날카롭게 들리고 행동은 얄미워 보이며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신경 쓰일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 불편함은 더 커지고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정순자 여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집안일도 도와준다고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있으면 괜히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 그 사람의 버릇 하나하나가 눈에 밟히고 말을 걸어도 짜증부터 나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말씀드리자 여사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용히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주한 내 감정이 계속 답답했던 거죠. 이처럼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감정이 드러납니다. 처음엔 예의로 덮였던 단점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불편함이 커지면 결국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굳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복되는 불편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감정, 피로의 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신적인 평온이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관계는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내 마음을 다잡고 상대에게 맞추려 애쓰는 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나쁘다고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시간을 조금 덜 쓰고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너무 정 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끌고 가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둠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정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져서 감정이 터져버리기 전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정순자 여사님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젠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괜히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단점이 더 커 보이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매너도 좋아 보이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나 힘이 낮은 사람 앞에서는 그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짜 성격은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얼마 전 박상열 어르신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식당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 지인이 함께 왔는데 평소엔 유쾌하고 유식한 말도 자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조금 늦어지자 그분이 식당 아주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 가져올 거면 장사를 왜 해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아주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박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 친구가 저렇게까지 말을 세게 할 줄은 몰랐네. 처음 보는 사람한텐 그렇게 친절하더 결국은 저게 본심인 거지.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박 어르신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처럼 약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나에게도 그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친절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거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내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공손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식당 직원, 청소하는 분, 혹은 배달하시는 기사님에게 툭툭 내뱉는 말투나 무시하는 표정 하나하나가 바로 진짜 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예외일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언젠가 내게도 돌아오는 법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평소의 행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언젠가는 감정의 칼끝이 나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약자든 강자든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사람이고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상열 어르신도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조용히 행동으로 배려해주는 사람이 더 믿음이 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나도 그렇게 대할 거라는 걸 이젠 알겠더라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 5가지 나쁜 사람의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그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사람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말끝마다 반박하는 사람, 돈 문제로 다가오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약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이 5가지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의 위험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누굴 많이 아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내 건강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연구에서도 나쁜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의리로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 들어선 마음 편한 사람이 최고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잠시 멈추고 따뜻한 기운을 나누는 인연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이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선택하는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인연을 지키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지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